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이역빛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고 저는 김세 작가님이 리뷰를 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드디어 읽게 되었어요. 굉장한 베스트셀러였고 말버릇만 바뀌어도 내 생각을 바꾸면서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는요, 은행에서 처음에 돈을 빌리다가 나중에 사채까지 손을 대서요, 빚이 2억 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약간 소설처럼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심리학. 이게 진짠가? 진짠가요? 진짜라고 써있네요. 약간 각색이 되지 않았을까. 우주와 어떤 빚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주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네가 주문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줄 뿐이야. 자, 근데 막 사업이 망하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역시 안 팔려. 내가 디자인한 티셔츠는 매력이 없는 것일까? 이 상태로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아, 틀렸어. 무리야. 생각해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즐거운 말이나 긍정적인 말을 해본 기억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 사업 망하고 막 돈 없는 사람들은 즐거운 말, 긍정적인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망했기 때문에, 난 지금 아프기 때문에, 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즐거운 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걸 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소원을 이루려면 3가지 규칙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를 처음 0.5초 내 곧바로 실행할 것. 미루지 말 것. 자, 세 번째는요,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해요. 저는요,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낸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이제 벌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저축을 좀 많이 하는 게 좀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250만 원 중에 125만 원을 저축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몇 년도 몇 월까지 얼마를 만들고 얼마를 만들 거야 라고 했고, 그게 확실했어요. 저는 확실하게 결과를 정한 거죠. 진짜 그렇게 했어요. 요즘 정하고 있는 결과는 살을 많이 빼서 몇 킬로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해질 거야. 여기는 완료형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건강해졌다, 살이 빠졌다, 날씬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을 모았다, 빚을 갚았다 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잘 통하게 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중얼거렸던 부정적인 말만큼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한다. 이렇게 중화를 시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자꾸 뭐가 일이 안 되고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나 이렇게 내 인생은 팔자가 왜 이러지? 아유, 부모를 잘못 만났네. 남편을 잘못 만났네. 자꾸 잘못 만났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했던 그 많은 말들을 정화시키려면 정말 많은 감사합니다를 해야 돼요. 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긍정의 언어를 매일매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3문장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남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해. 반말로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두려움은 허상이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 도전하거나 남에게 거절당할 만한 일을 할 때 두려움은 허상이다.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비유가 나와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돈가스가 10인분이 먼저 나온대요. 돈가스를 10인분을 먼저 주문해야 한대요. 그걸 다 먹고서 짜장면이 나온대요. 자, 근데 이 돈가스가 나왔을 때, 돈가스가 10개가 덮밥이 나왔을 때 너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나 먹기 싫은데, 내 인생엔 돈가스 덮밥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돈가스 덮밥만 나온대요. 나는 돈가스 덮밥밖에 없나 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돈가스 덮밥을 모두 먹고 나면 자장면이 나올 거야 라고 믿으면 돈가스 덮밥 이후에는 반드시 자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지금 빚이 많아요. 그럼 빚을 갚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좀 하기 싫어도. 그걸 하고 나면은 완전히 좋아지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 빚을 갚고 싶다라고 해도요, 시간차가 반드시 발생한대요. 우주가 바로 막 빚을 막 몇 억을 막 하루아침에 갚아줄 순 없죠. 주문을 했으니까 그 시기는 반드시 찾아올 거야. 나는 계속 그 결과 쪽으로 다가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는 이 돈가스 덮밥처럼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먹어치워야 하는 그 인내의 시간을 버텨야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돈을 아껴야 되니까 돼지 껍데기를 먹거나 앞다리살을 먹거나 돼지 등뼈 같은 걸로 요리를 해먹는 거를 저는 개발을 했어요. 돈을 안 쓰고 5인 가족 아이들과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밑에 보시면 가계부 다이어트 냉파 요정이라는데 요리에 다 있어요. 앞다리살, 뭐 등뼈, 돼지 껍데기는 제가 안 올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돈을 아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떼를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우유에다가 카누를 타서 먹었어요. 그래서 하얀 우유, 차가운 우유에 카누를 타면 되게 잘 녹아요. 뜨겁지 않아도.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문득 나네요. 아, 이게 나에게는 원하지 않고 참아야만 했던 돈가스 덮밥이었구나. 지금의 저의 짜장면,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나도 좀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게 너무 좋죠. 예전엔 애기들도 있었고 누구를 만날 여유도 없었고 나를 만나주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모을 때까지 2천만 원씩 5년을 모으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시간, 바로 우주가 바로 응답을 주지 않는 돈가스 덮밥을 10개 먹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니야,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좀 감당할 수 없고 힘든 일에도 그래, 소원이 이루어졌어, 잘 됐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주문의 힘이 강해져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대요. 우주 역시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는 사람의 소원일수록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든 일이라도 틀렸어, 나는 망했어,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났어,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참 감사하고 이런 게 제 삶의 기적이에요 라는 얘기를 제 블로그나 카페에다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좋은 일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되게 제 인생에 좋은 게 많았는데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힘들 때마다 내가 좋은 일을 되게 많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이 책의 내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 강좌를 듣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빚을 갚은 뒤에 검토해보려고 라고 했어요. 우주가 이렇게 혼을 냅니다. 너는 돈의 구조도 모르고 있는 거야. 당장 돈을 지불해. 네? 없는데 어떻게 돈을 지불합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만약 네가 지금 돈을 원한다면 우선 돈을 지불해서 돈을 순환시켜야 돼. 그렇긴 하지만 없는 걸 어떡해? 이봐, 지금 또 없으니까 지불할 수 없다는 주문을 할 생각이야. 이렇게 돈이 없어서 뭘 못해요.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요. 돈이 없어서 뭘 못해요라는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제 돈을 막 모을 때요, 정말 듣고 싶은 강좌나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비싼 돈을 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많이 아끼고 많이 모았기 때문에. 저는 3년 정도 재테크 관련 독서도 하고 절약 저축하고 투자를 하고 나서 2012년 정도, 그러니까 3년 정도 됐을 때 책도 다 보고 이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도 다 알겠고 투자도 몇 번 좀 했었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만나서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돈을 조금씩 썼던 것 같아요. 도쿄에 갈 때는 반드시 비행기를 탈 거야 라고 정하면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이 강좌는 반드시 수강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일단 신청하면 기한까지 반드시 그만큼의 수입이 들어온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하죠. 만약에요, 어떤 기한까지 내 원하는 목표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도 낙심하거나 망했어, 잘 안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래, 이자가 붙었어.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게 되었어. 우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이 올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야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라는 말은 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가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막 교회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불평을 해. 아니 왜 기도를 왜 안 들어주는 거야? 내 100일 기도를 왜 안 들어줘? 중보 기도를 안 들어줘? 그런 사람 여러분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는 습관은 금지라고 합니다. 저의 경험이에요. 몇 달 전에 제가 오랫동안 같이 하던 강연 업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강연 업체가 사라져서 갑자기 강의를 이제 줄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책을 하도 많이 보니까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강의 좀 쉬면 어때?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많아서 이제 그랬는데 좀 쉬지 뭐 그냥 쉰다고 해도 뭐 저 책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의 계시야 쉬자 라고 하고서 그냥 쉬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강의가 줄어들고 그래도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그 강연 업체 지점장님께서 2달 만에 훨씬 더 좋은 업체로 가게 되셨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업체에 갔는데 새로운 강사를 셋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김유라 강사님이랑 같이 와서 너무 잘 됐다고 그동안 또 같이 하고 싶다고. 너무 신기하죠. 제가 만약에 그 강연 업체랑 이렇게 끝나고 나서 다른 데랑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다른 데랑 그럼 만약에 잡았더라면 만약에 그러면 정말 좋은 업체와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데서 그분도 저도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빚은 아직 남아있지만 즐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빚이 남아있지만 즐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요. 이때부터 운이 정말 좋아지고 돈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내 삶은 이렇게 문이 잘 풀리지? 와 신기해. 감사해. 라고 하면 이때부터 완전히 잘 돼요. 여러분이 의식 상태가 이걸로 만들면 좋아요. 아이 키우는 거 너무 신기해. 애들 너무 즐거워. 와 결혼 생활 너무 신기해. 너무 행복해. 라고 하면 그때부터 완전 좋은 일. 이분이 빚이 있는데 최고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것도 다 이제 끌어당긴 거죠. 하지만 내게는 빚이 있어 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다가 우주가 이제 하라고 한 거죠. 얘기했죠. 난 빚이 있지만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나하고 결혼해줘. 좋아요 라고 얘기했대요.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해 주었다. 만약에 내가 빚을 갚은 뒤에야 결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사랑하는 그녀는 내 곁에 떠나버렸을지도 모른다. 빚 갚는 거 기다리다가 딴 남자가 채갔을 수도 있고 그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천사처럼 귀여운 딸들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빚이 있어도 결혼할 수 있고요. 월세로 시작하면 괜찮고 결혼을 했는데 숨겨진 빚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또는 결혼할 땐 부자였는데 살다 보니까 빚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24세 결혼했고요. 남편은 27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순진했죠.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은 있었고 돈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돈이 만약 더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어 를 말버릇처럼 사용하면서 항상 그 증거를 찾아 연결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어. 그러니까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진실이죠. 이번 달 집세를 지불했어. 그러니까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저는 우리 새아이랑 잘 먹고 살고 있어. 굶어 죽지 않았어. 잘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는 여러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고요. 쌀밥 못 먹는 사람 없고 추위에 떠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보일러 아끼느라고 좀 난방을 안 하긴 하지만요. 자, 여기에서 쓰는 거를 부자처럼 연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전 돈을 부자처럼 많이 쓰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근데 쓰는 것만 부자처럼 하면 부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쓰는 것도 부자처럼 해보시고요. 버는 것도 모으는 것까지 부자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쓰는 것만 부자처럼 하면은 통장 잔고가 빵원이 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래서
더 두려워지는 그런 현상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규모 있게 쓰고 규모 있게 저축하고 조금 더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빚을 모두 변제하게 되었대요. 그 이후에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지불할 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 라고 중얼거렸대요. 자, 내가 나를 가치 있게 보는 게 중요하죠. 나는 싸구려만 사네 이게 아니라 난 이거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합리적인 걸 구매를 하면서도 난 대단한 인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또 무엇인가를 구입할 때에는 돈에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친구를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 라고. 이런 말은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저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 내가 돈을 쓰면은 나 덕분에 잘 돌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요. 세금이 좀 아까워요. 항상. 근데 세금을 낼 때마다 세금을 낸 덕분에 나라의 많은 것들이 막 복지도 하고 있고 뭐 도로도 깔고 나무도 심고 그래서 세금을 낸 덕분에 우리 국가가 좋아지고 있어 라고 애국자의 정신으로 이제 합니다. 매상을 정산하거나 돈을 이렇게 수입을 정산할 때는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빚을 갚아나가는 쾌감을 맛보고 있다고 합니다. 별표 부자들의 특징이요. 부자가 된 사람 마인드의 특징은요. 빚을 갚아나가는데 쾌감을 느껴요. 쓰고 돈이 없어지고 빚을 늘리는데 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빚을 줄이는 쾌감, 저축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되겠죠. 우주로부터 기적을 불러오는 말법칙, 운이 풀리는 말버릇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